이번에 유럽에 이렇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 세계가. 소비가 안 돼서 아무도 뭐 차도 잘 안 사고 뭣도 안 사고 소비가 안 돼서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 폭스바겐이나 뭐 BMW나 아니면 르노나 이런 회사들에서 정부에게 요청을 했어요. 탄소세 이거를 조금 지연해달라고, 밀어달라고. 곧 있으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세금을 계속 내야 되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 내는데 내년인가 후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독일이나 이런 유럽의 정부들에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지? 우리나라 같으면 현차가 어려워, 기아차가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좀 한 2, 3년 정도, 3, 4년 정도 유예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업의 입장하고 시민들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기업인들은 자기가 어쨌든 빚을 지면 안 되니까 이제 빨리 전기차로 바꾸지 않으면 빚을 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 이러다 보면 자동차 회사가 망해. 그럼 일자리가 더 많이 없어져. 만약에 자동차 업계가 이제 타격을 받으면 일자리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수십만 개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부는 단호하게 단언컨대 그냥 아예 여지도 없어. 절대 안 돼라는 그런 식이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유럽의 시민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말한 그 죄책감. 소비를 하는데 죄책감이 든다라는 그런 것이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없고 유럽의 사람들은 왜 그런 게 있냐?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기는 계속 들어. 뭐 지진과 해일, 화산, 뭐 해수면 온도, 지구 온도 이런 얘기는 계속 듣는데도 몇몇 된 사람들만 이제 관심을 갖고 그 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지각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 지각에 약간 그 부분을 크게 생각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일이냐면 여러분들 히피 알죠? 히피 문화. 히피 문화가 뭐죠? 히피 문화. 머리 막 이렇게 풀고 다니고 뭐 이제 마약하고 뭐 이런 거 이제 히피 문화하면 여러분들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히피 문화하면 부정적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정권의 노예가 돼가지고 정권에 이게 이렇게 그 독재 시대에 여러분들이 너무 세뇌를 당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히피 60년대 중반부터 생긴 게 뭐냐면 젊은이들 사이에 저항의식이 생기게 되는데, 억압에서 벗어난 해방을 다들 원했어요. 틀에 막힌 것은 하지 않는다. 억압에서 벗어나자.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이제 히피 문화를 만들고, 또 비틀즈 같은 이런 그룹이나, 밥 딜런이나, 뭐 이런 여러 이제, 뭐 의식이 있는, 깨어있는, 이런 이제 젊은이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막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성적으로나 마약으로나 막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왜냐면 틀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해. 그 중에 이제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었을 뿐이에요. 대신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좋지 않게 정권에서, 어쨌든 독재 정권이었으니까,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1987년까지, 뭐 더하면 92년까지, 군사정권에 살았어요. 독재 정권에 살았죠. 독재 정권으로 50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전에는 식민지배를 당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람도 보면 요즘에 이 꼬마 1살짜리 저리 오잖아요. 지유라고. 이 아이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른들이 아이를 엄청 사랑해줘, 예뻐해주고, 그럼 이 아이는 어른들하고 관계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뇌 구조로 보면 뇌에는 뉴런과 시냅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떤 부분이 발전이 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그게 생기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줄 모른다라는 게 뇌가 그 부분이 만들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만들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죠.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강의하는데도 아직도 언어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언어력이 그렇게 화려하지 못해, 수려하지 못해. 제가 지금 10년째 계속 거의 매일같이 강의하는데도 강의 실력이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말 한마디 하지 않았거든요. 내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별명이 거북이였어요. 느려가지고. 느리고 또 느렸어요. 그것도 충청도에서 느렸어요. 충청도에서 별명이 거북이였으면 말 다 했지. 엄청나게 느렸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당시에 좀 너무 느렸어요. 지금보다 더 뚱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뇌가 형성이 되지 않았던 거죠. 언어력, 이제 언어 구사력에 대한 뇌가 그때 조금이라도 발전을 했으면 제가 매일매일 강의하면 지금쯤이면 청산유수가 됐을 텐데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때 배웠어야 돼. 부모한테 배우든 뭐 드라마로 배우든 책으로 배우든 남녀 간의 사랑하는 이런 법도 배워야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훌륭한 사랑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뇌가 발전되지 않으면 안 돼.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또 손주 이런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으면 뇌가 그쪽으로 발달되지 않았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가족이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어른들과의 관계, 또 후배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도 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얻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주를 내가 열심히 배웠거든요. 사주를 열심히 배운 이유가 관계를 맺으려고 배운 거예요. 관계할 줄 모르니까 앞에 앉아있으면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머리는 좀 돌아간다고. 그래서 물어본다는 게 생일이 언제세요? 이걸 물어보는 생일인데 할 줄 모르니까. 수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잘 없어서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적으로 사주 같은 것도 배워서 이제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관계하는 법들을 잘 교육을 받고 그런 뇌가 발달했으면 나이 들어서 그걸 발전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국가도 똑같아요. 민중들도 똑같아요. 민중들도. 60년대 전 세계는 아니고요. 선진국들의 흐름은 자유였어요. 해방이었어요.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젊은이들이 그 젊은이들이 성장해서 70년대, 80년대 정권을 잡고 그리고 교육계로 가고 과학계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세계를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깨인 의식이다 보니까요. 환경 의식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 의식 쪽으로도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자동차를 더 만들어요. 지금 내연기관 없애면 안 돼요. 지금 전기 자동차 준비도 아직 제대로 안 됐는데 왜 전기 자동차로 자꾸 바꾸려고 하냐고 해도 안 돼. 유럽의 많은 청년들은 비행기 타는 걸 거부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한대요. 자동차보다 더 많이 배출한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뭔가를 소비하는 자동차를 타고 또 뭘 하는 거지? 하여튼 뭐 이렇게 내연기관이라든지 뭐 기름으로 쓰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다라고 그래요. 어떤 보살님은 독일 보살님인데 나이가 한 30대 중반처럼
보이던데 한국에 되게 오고 싶었대.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비행기 타는 거였대. 비행기 타면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시킨대. 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유행 중에 하나가 그냥 가까운데 캠핑 가는 거 이렇게 바꾸고 막 그런다죠. 이게 이 시민들의 의식이 이 젊은이들뿐만이 아니겠죠. 이미 60년대 히피 문화를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은 역시 어른들이 됐으니까 지금 노인이 됐으니까요.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이 아무리 기업의 이윤을 생각해도 지금은 그런 걸 하면 안 돼 해서 전 유럽이 지금 탄소 제로에 도전하고 있고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탄소 제로에 도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조금 사고가 좀 자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야라고 하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아니지. 바이든 쪽으로는 이제 이 친환경 이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해서 그쪽으로 산업이 발전될 거다라고 지금 그런 기대가 다들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길,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도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태양광을 한다든지 수소를 한다든지 풍력을 한다 하면 모두 다 이렇게 원자력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몰아붙이 프레임을 짜서 나는 원자력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가들은 저 사람을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20년째 계속 이 프레임 가지고 싸우다가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원자력 얘기는 요즘 안 나오고 있죠. 다행인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로 가겠다라고 지금 예산을 그쪽으로 쓰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전 세계 그래도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하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게 형성이 안 된 것은 60년대 우리는 독재, 70년대 독재, 80년대 독재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성장 태동기에 그런 의식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럼 나이가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나 못 받은 대로 살아야지. 자기만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때 자기만의 사랑으로 관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렸을 때 문제가 이랬구나라고 했으면 지금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나이가 들어도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제가 매일매일 강의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더 좋은 언어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웃겨보려고도 하는데 잘 안 웃더라고. 많이 나름대로 제가 안 되는 거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것도 참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북카페에 앉아가지고 뚱하니 이제 혼자 남들은 뭐 하고 있어도 나는 혼자 뚱하니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보면 나름 여러분들하고 관계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안 되는 것을 난 안 돼. 뭐 언어력도 안 돼, 수학력도 안 돼, 뭐 책도 잘 안 읽어져,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안 돼. 이렇게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원인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나에게는 유년 시절부터 이러이러 했었구나. 내가 20대에는 이런 상처를 받아 이거 됐고 30대는 이런 상처를 받아 이러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라고요. 네. 오늘 제자는 없지만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기재를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